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시청과 도청을 옮겨야 된다라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800만 원이요. 800만 원이요. 이거 내 집이 이렇게 많이 변했나고. 광주 시민을 위해서도 쇼핑몰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은 우리도 광주 경제를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위해서 중동 사막에서 농사를 짓자. 파란 채소를 먹어보는 것이 꿈인데 민주화의 성지, 문화예술의 도시, 140만 인구의 전라도 최대 도시, 모두 광주광역시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이 광주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공간, 광주의 종갓집은 바로 광주 동구의 충장로와 금난로입니다. 서울로 치면 명동 같은 거리, 광주의 원도심으로서 관공서와 상권이 집중된 곳입니다. 1980년 5.18 때 우리 시민들이 계엄군과 대치를 하고 또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던 곳이고 거기에 옛 전남도청이 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기 때문에 또 충량로 상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호남의 상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예상치 못한 일을 계기로 서서히 침체됐습니다. 바로 2004년 광주시청, 2005년 전남도청의 전격적인 이전입니다. 수천 명 공무원과 관공서 민원인들이 갑자기 빠져나가자 광주의 원도심은 빠르게 에너지를 잃어갔습니다. 침체된 광주 원도심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점점 슬럼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지금은 뭐 상가들이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리고 장사도 거의 되지 않는 곳이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인근 신도시로 주민들이 이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몰락의 속도는 더 빨라져만 갔습니다. 광주 동구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100m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문 연 상점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완전히 이 광주의 원도심 한복판에 있는 시장이거든요. 만약에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시청과 도청을 옮겨야 된다라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상권이나 주민들의 어떤 그 주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좀 보완할 거냐. 심지어 아파트 재개발의 기본적인 사업성조차 확보되지 않아 사업 자체가 좌절되는 지역이 속출했습니다. 당시 광주 동명동에 작은 집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선 2, 3억 원 정도를 추가로 지불해야 했는데 이 여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결국 재개발 사업은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백지화됐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 3월 15일부로 해제를 시켰죠. 주민들이 이런 쩍가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게 되면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이때 노후된 주택들을 허물지 않았던 게 전화위복이 되는 행운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광주 동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국비 200억 원이 투입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집만 쫓겨나고 보상도 얼마 안 되니까 반대했는데 안 됐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는 좀 다시 생각이 이제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도로를 넣고 소방도로를 뚫고 도시가스를 넣고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250만 원뿐 안 됐거든요. 한 평당. 지금은 800만 원뿐. 단순히 200만 원대 땅값이 800만 원이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도심 고유의 문화와 인프라가 고스란히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기존 주택을 보수하고 리모델링하자 겨울 벌판에 봄바람이 불듯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단박에 달라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넓히고 오래된 주택은 원형은 보존하면서도 새롭게 건축됐습니다. 왜냐면 추억도 삼기면서 돌아오는 젊은 세대들이 돌아오더라고요. 고향 찾아와죠. 이거 내 집이 이렇게 많이 변했나고. 지금 제가 광주 동구 동명동 한 목판에 서 있는데요. 이곳에 와보니까 온통 공사 중입니다. 뭐 리모델링을 하고 마치 우리나라 1950년대, 뭐 60년대 그때처럼 건설 붐이 일고 있고
맨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또 집을 헐고 새로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이 예전에는 재건축에 대한 어떤 사업성 같은 게 없어서 남겨졌던 그런 공간인데 시대가 지나면서 오히려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주 여건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오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막 아파트에 갇혀 있어서 조금 답답한 것들을 독립단글도 주택단지여서 이 고층 건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와서 커피도 마시고 여유롭게 사진도 찍고 도로 골목길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조금 여유를 즐기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독립단길은. 동명동의 카페촌은 아예 독리단길이란 이름으로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독리단길 때문일까 2018년 9만 6천여 명까지 줄어들며 무려 28년 동안 감소했던 광주 동구 인구는 2019년 최저점을 찍으며 반등했습니다. 인구 10만 명을 회복했고 광주 동구의 출산율은 호남 전체 출산율 0.90보다 높은 0.99입니다. 광주 충장로에서 30년 정도 영업을 하다 독리단길로 옮겼다는 김현호 씨. 독리단길 축제에서 지역 특색이 담긴 커피를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커피가 이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커피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광주의 어떤 역사적인 거나 어떤 시대적인 어떤 배경 그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어떤 상징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런 게 우리 어떤 광주의 어떤 특징이지 않을까. 이름이 뭐라고요? 무등산 랩소디입니다. 무등산 랩소디. 예. 다른 어떤 지역하고 달리 이렇게 높은 어떤 건물이 많지 않고 주택가 위주로 그리고 오래된 어떤 쪽의 골목들이 또 거서 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권이 형성돼 있거든요. 다만 일부 성공적인 사례 외 여전히 충장동과 서남동 등 대부분의 구도심 지역은 노후된 채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개발 구심점이 분산되거나 각종 규제를 풀지 못해 사업이 공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나 중앙정부가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대한 변경이나 경미한 변경 사항까지 모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조는요. 그런데 이 구조에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일임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서 빨리 이렇게 거점 시설도 조성하는 그런 구조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주엔 의외로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5성급 호텔이 없습니다. 5성급 호텔이 없으니 면세점도 당연히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기업 계열의 유통업체가 매번 입점하려다 번번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광주시와 신세계는 투자 협약을 맺고 특급 호텔과 쇼핑몰 문화시설을 조성하려 했지만 지역의 반대 여론이 높아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때 무산된 시설은 결국 대전으로 갔습니다. 신세계는 대전에 7천억 원을 투자했지만 광주 시민들은 별로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소상공인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제 그 지역적으로 인구에 비교해서 그 소형 마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 입장에서 또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또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이러다 보니까 복합 쇼핑몰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광주는 소상공인 1년 미만 폐업률이 25%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사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50%에 달합니다. 대기업 진출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이야기입니다. 다른 도시들이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사이 광주는 특급 호텔 없는 광역시, 새벽 배송이 어렵고 복합 쇼핑몰이 입점하기 어려운 도시란 이미지가 굳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분위기는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마인드로 복합 쇼핑몰이 설치된다면 광주 시민을 위해서도 또 광주시가 어떤 그 유입책이 될 수도 있어서 쇼핑몰은 반드시 필요하다. 광주 시민들도 상당히 분위기가 당시에는
다 내 주변에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들이 또 자영업을 하면서 먹고 사는 비율이 광주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사실은 좀 동조를 많이 했었죠.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다른 지역에는 그게 자꾸 생기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쇼핑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광주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광주엔 없는 것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배포되는 등 각종 편의시설이 도시 규모에 비해 부족한 것에 대한 불만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분위기 때문인지 기업들의 광주 진출은 과거보다 활발합니다. 현대백화점이 2025년 옛 일신방직 부지에 쇼핑몰을 착공할 예정이고 어등산 테마파크에는 스타필드가, 광천동 터미널엔 신세계 복합백화점이 추진됩니다. 만약 세 곳이 모두 들어선다면 광주시는 개발 이익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1조 원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는 전통적으로 반기업 정서가 강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 보니 광주의 근로자 평균 급여는 3,590만 원으로 17개 시도 평균보다 낮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자체 영세업자들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이 들어온다고 영세업자가 파괴되고 기업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영세업자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여론에 대한 이런 반기업 정서가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석하고 그리고 홍보한 역할이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의 입장에서 개발의 난이도를 낮추고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는 이 부분에도 할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과거의 5년, 10년 전 데이터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가 어떤 기업에서 노조원들이 노조를 해서 공장이 문을 닫거나 공장이 경영하는 데 지대한 영향이 있거나 한 예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과거의 민주화를 위해서 광주 시민들이 노력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역사이고요. 지금은 우리도 광주 경제를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위해서 다 노력하는 그런 그 노조원이면서 회사원이면서 근로자이지. 광주의 변화는 원도심부터 도시 외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앞에 저기가 무등산인가요? 무등산입니다. 아, 저게 무등산이고. 요게 에어하우스군요. 맞습니다. 에어하우스입니다. 엄청 거대하네요. 예, 여기 1,000평짜리 1,000평. 에어하우스입니다. 지금 얼핏 보니까 엄청 높아 보이는데 15m입니다. 15m요. 네, 길이는 100m고요. 이게 지금 100m. 예, 100m입니다. 야, 무슨 거대한 뭐 돔 예. 골격이 없이 돔 형태로 지어진 에어하우스입니다. 유압을 컨트롤해 돔형으로 지은 것인데 작물의 재배 속도가 빠르고 병충해가 없다고 합니다. 1,000평 기준 평당 40만 원이면 지을 수 있어 가격 경쟁력도 있고 자연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냉난방비는 오히려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지금 요게 토마토죠? 네, 이게 지금 도마도입니다. 품종이 뭐죠? 아, 도마도, 방울도마도인데요. 지금까지 한 6년에 걸쳐서 이렇게 개발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에 비용들이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서 이런 투자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정부에서 이런 그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준다면 농민들도 이런 좋은 환경에서 지은다면 소득이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고 개발업체 측은 에어하우스 기술을 특히 중동이나 동남아에서 활용할 경우 수출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계속 지금 콜을 해오고 있는 게 특히나 중동 사막 쪽에서 이런 에어하우스를 지어서 농사를 짓자. 그쪽에서 지금 파란 채소를 먹어보는 것이 꿈인데 여기에서 그게 가능한 거죠. 리부팅 지방시대, 지금은 광주는 그 어느 때보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증가에 대한 욕구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보다 신중하게 변화에 대응해온 과거 때문에 여전히 혁신적인 도전을 할 기회가 많이 남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희망하는 광주의 힘찬 도전을 응원합니다.